네, 오늘은 영미당 김프로와 함께하는 증시 라운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골프에서는 네.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 사람이 또 기회를 잡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이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오늘의 증시 난이도부터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잠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골프 치러 나가면은 사실 이제 바람의 방향이나 날씨 이런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잔디 상황도 이제 잘 봐야 되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 기업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매크로 지표라든지 네. 또 미국 증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약세 흐름은 미국 증시의 악재가 그대로 이제 전이된 네.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저는 파4홀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보면 오늘도 좀 까다로운 시장이란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2%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빠지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9월, 10월 달에 뭐 워낙 또 가파른 상승을 좀 했었고 불과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오히려 AI 버블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고마운 재료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도 SK 하이닉스가 50만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었다가 단번에 그냥 64만 원 또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되면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워낙 또 탄탄한 이제 또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충분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파4홀로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이 파4홀이 전장이 좀 짧다라고 하면 또 버디를 노리기가 굉장히 좀 좋은 홀이잖아요. 오늘 외부 환경이 조금 어려운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드라이버만 잘 날리면은 또 버디를 좀 공략할 수 있는 홀이 바로 이제 파4홀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오늘 주식시장도 결국 AI 버블론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올해 뭐 FOMC 회의 결과를 거의 100%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정확하게 전망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에 이제 셧다운 끝나고 나서 통계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표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고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결국 셧다운 해제돼서 연봉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일하고 나면 고용 보고서 나오게 될 거고 9월, 10월 달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반영될 건 분명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1월 달 고용 보고서가 확인이 되고 나서 사실상 이제 12월 FOMC 회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고용 보고서 자체가 저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큰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물가와 관련된 얘기는 듣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만 예의주시하면 미국 시장의 어떤 고용 둔화 시그널 자체가 금리 인하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재료다. 그래서 시간이 저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시 8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오늘과 같은 이런 시장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를 분명히 좀 만드실 수 있다. 특히 또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의 순환매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AI 버블론과 금리 인하 노이즈로 인한 단기 증시 출렁임을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오전장 코스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오늘 오전장 코스 진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고 이제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안정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뭔가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또 환율이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지금 1,480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1,458원까지 빠지고 있어요.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오늘 간밤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49%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잖아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도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이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오늘은 원화가 강세 전환이 좀 되면서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오히려 환율만 딱 다른 변수 다 떠나서 환율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AI 버블론과 관련된 우려가 약간만 좀 잠잠해지면은 원달러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 시장에서 2조 원이 넘게 또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외국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저는 이미 지난주에 지나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저께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그냥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이제 매수를 했다가 오늘 다시 그걸 좀 뱉어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거다.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도 정점이 좀 지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점진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의 대형주들도 뭐 단기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저는 충분히 가격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시장의 이제 급락 조정은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부각된 악재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지난주 저점과 비교해 보면 뭐 아직도 한참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외국인의 투매가 지속되고 있는 오전장 코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코스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오후장 코스를 좀 진단을 좀 해보면은 네. 또 요 얘기예요. 재탕, 삼탕이라는 이제 얘기. 뭐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난주도 똑같은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약간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네. 똑같은 악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시장이 내성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역시 조정받으니까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지금 방어가 좀 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AI 버블론에 대한 거 오늘 간밤에 있었던 이제 이슈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역시 또 마이클 버리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또 오픈 AI가 분기에 막 17조 원이 막 손실이 났는데 이거 나중에 정말 돈을 못 벌게 되면 이 정도의 이제 투자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당을 저는 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오픈 AI가 상장되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장되고 나면은 뭐 수백조 원의 이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AI를 향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지난 인터넷 세대를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로 시작된 인터넷 시대 때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는지를 보시면 인텔이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그 당시에 시장을 선점했던 기업들이 그냥 20년 내내 시장을 지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이상 또 시장을 지배하게 될 AI 이슈에서는 우리가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위기감, 오히려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사실 뭐 AI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 거품론, 뭐 저는 통과 의례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당장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또 일정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19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젠슨항 CEO의 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된다. 최근에 젠슨항 CEO가 뭐 입을 열 때마다 어김없이 이제 AI 거품론을 불식시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할 때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이 타코 트레이드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은 AI 버블론이 부각된 시초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 뭔가 또 시장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또 미중 간에 화해를 잘 하는 듯 했다가 좀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들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뭔가 이제 선물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국 칩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뭐 또 AI 빅테크 기업들 쪽에 나타날 수 있는 호재성 이슈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 립 서비스를 해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자연스럽게 AI 버블론이 불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재탕, 삼탕 반복되는 AI 거품론, 버블론에 대해서는 시장이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잉 투자 우려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실적과 젠슨항의 발언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SK바이오팜이 10% 수익 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어제도 바이오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시장은 지금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4%, 6%씩 빠지고 있어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다 올라가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고개를 좀 들고 있고 어제부터 셀트리온이 지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SK바이오팜과 같은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도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SK바이오팜은 그냥 실적에 대한 이슈입니다. 실적이 지금 워낙 잘 나왔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고 내년에 제가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었죠. 엑스코프리의 매출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마진은 계속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10조예요. 10조. 이제 겨우 10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다. 오늘 또 알테오젠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뭐 이번 분기 실적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주요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이제는 돈 버는 기업으로 전형적인 이제 좀 변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도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테크 기업들,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소형주든 대형주든 상관없이 지금 바이오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바이오 ETF 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좋아지는 가장 좀 수급적인 이제 근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으니까 대형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SK바이오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목표가 14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강력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전증 치료제의 실적 성장이 돋보이는 SK바이오팜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편입했던 인벤티지랩이 24%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챙겨가 볼까요? 네, 어제 제가 또 큐리언트 리뷰를 네.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큐리언트는 또 고점을 네.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인벤티랩도 일주일 만에 지금 24% 넘는 수익을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만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여전히 굉장히 좀 강력하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너 차례 이제 공략을 해드렸던 G2G 바이오 그리고 인벤티랩, D&D 파마텍도 어저께 이제 권리락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제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됐잖아요. 3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이제 7만 원, 8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300% 이제 무증을 했기 때문에 그 무증 신규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 권리락이 되고 나서 가격이 이제 4분의 1로 떨어진 차키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D&D 파마텍도 가격에 대한 효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인벤티시렉과 D&D 파마텍과 같은 기업들은 ABL 바이오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만 시장을 뛰어넘어서 메시 치료제 시장 그리고 심혈관 치료제 시장에까지 이제 발을 들여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구용 제형과 장기 약물 제형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저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글로벌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계 시총 1위 일라이릴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경구용이나 장기 약물 제형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벤티지렉과 D&D 파마텍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력 특히나 이제 경구용 제형에서 인벤티지렉과 이제 D&D 파마텍은 국내 기업들 뭐 일동제약과 함께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제 점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보면 인벤티지렉 오늘은 뭐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파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인벤티지랩 목표가 7만 원 상향 설정 후 대응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편입한 DI도 24%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하락에 이 종목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DI가 어제까지 급등이 네. 나왔었잖아요. 몇몇 이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실적이에요. D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었어요. 네. 일단 외형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오늘 입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 대비해서 23% 넘게 잘 나왔죠. 100억이 넘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특히나 또 어저께 이제 DI는 어찌 보면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계획을 이제 네. 발표를 한 건데요.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투자 결정을 이제 단행을 했어요. 교환 사채를 이제 발행한다라는 게 이제 어제 공시가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넘겨주면서 사채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발행을 해서 이걸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표면 이자가 0%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300억 원을 이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300억 원으로 뭘 할 거냐? 역시나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 투자 여력, R&D 개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DI가 선제적인 이제 자본 조달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 교환 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나서 현금 300억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증설 투자부터 해서 R&D에 대한 이제 비용들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실적도 좋았고요. 특히 DI뿐만 아니라 어저께 또 리노공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어마어마했어요,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지금 OPM이 거의 49.9%,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400억대 후반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한 HBM 관련된 수혜주들도 거의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어쨌든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하락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하락이 동조화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업황과 HBM의 업황 자체는 워낙 지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업황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업황을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오히려 오늘처럼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줍줍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된다. 그중에 한 종목이 또 DI고 오늘 제가 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또 준비한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원샷 홀인원존으로 이동해볼 시간입니다. 오후장에 주목해볼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PSK 홀딩스를 포함해서 HBM 소부장 종목들이 정말 절호의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일단 외부 환경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규모 발주가 시작된다라는 보도가 이번 주에 있었었죠. 4분기 때부터 청주 M15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텐데 내년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루빈 생산 일정에 맞춰서 HBM4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4분기 때부터 이제 발주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이제 PO가 시작될 거고 그걸 이제 수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다 이제 수주 공시를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제가 DI 실적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SK 홀딩스는 실적이 지금 더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거든요. 3분기 때 매출액이 906억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412억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나 실적이 급증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HBM 소부장 종목들 주가 흐름이 같이 동조화돼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쭉 밀렸었다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5만 원대 위로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도 PSK 홀딩스는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PSK 홀딩스의 이제 주력 장비, 이 디스컴 장비와 같은 이런 장비들이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도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고객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HBM 공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건 TSV 공정이잖아요. 그 TSV 공정 이후에
기판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칩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디스컴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루빈에는 이제 HBM4, HBM4E가 이제 탑재가 될 텐데 12단, 16단까지 이제 적층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TSV 공정은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HBM4 전용 이제 디스컴 장비에 대한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PSK 홀딩스는 지금 이미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남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5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DI가 제가 3분기 매출액이 1,000억 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I가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PSK 홀딩스가 분기 매출 900억에 영업이익이 416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DI하고 PSK 홀딩스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수익성을 이제 감안을 해 보면 PSK 홀딩스가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 여력을 이제 봤을 때는 뭐 PSK 홀딩스가 주요 HBM 수혜주들 중에 가장 큰 폭의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늘 급락하고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PSK 홀딩스를 가장 좀 주목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2천 원, 4만 2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대표 장비주로 손꼽히는 PSK 홀딩스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원샷 홀인원 종목 역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대형 제약사들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유한양행, 대웅제약 뭐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코스피 대형 제약사들인데 네. 대웅제약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일단 3분기 때 매출액이 3,550억 원, 영업이익이 535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는 이제 실적 성장을 기록을 했고 대웅제약 하면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는 게 보톨리는 톡신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 외에도 팩스플로라든지 엠블로와 같은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까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웅제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또 이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대웅제약이 출시를 해가지고요. 2026년도에만 이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상 수가 5만 개가 넘어갈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비만 쪽에서도 경구용 제형과 또 패치형 비만 치료제 이제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약 부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약 쪽에서도 상당히 좀 발빠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뭐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오늘 주가가 박스권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내는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SK바이오팜과 비슷하게 5일 추세선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원샷 홀인원 종목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 끝나고 온라인 라운딩 예정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니까 뭐 온갖 종목들이 난무하고 얘기들이 네.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제가 가장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기업 분석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제약바이오 온라인 공개방송 특집을 좀 진행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